사실 우리 그 승준 쌤께서 계란 잘 삶으신다 그래서 아, 저거 계란 삶아 달라고? 계란 삶고 갈래? 그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시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콘서트장, 스탠딩 공연장 이런 데 갔을 때 제 일행 팔을 잡고서 가야 되는데 잡았는데 뭔가 이렇게 물컹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공식적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을 드리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이자 유튜버 버릇중사 이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썰준에서 이원준 선생님에게 희망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안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썰준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서구인입니다. 혹시 계란 태워보신 적 있으신 분? 저는 거의 성공적이었어요. 계란 잘 삶아가지고. 승준 씨도 저는 네.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계란을 자주 삶아 먹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는 딱 육감적으로 딱 12분 딱 맞추기 때문에 계란은 보통 오래 삶으면 터지지 탄다고는 사람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계란을 10분을 삶으면 반숙이 된다. 네. 해서 계란을 삶고 있는데 물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수돗물을 켜서 옮겨 담는 사이에 계란을 네. 타버렸어요. 그래? 물을 옮겨 담았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쫄아서 우물물인가요? 아닌가? 좀 멀리 집 밖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육장애가 있다 보니까 좀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받아서 붓는 사이에 어. 계란이 타버렸어. 마침 우리 그 승준 쌤께서 계란 잘 삶으신다 그래서 아, 저거 계란 삶아 달라고? 계란 삶고 갈래? 오늘만 삽니다. 정말 귀여운 진짜 해프닝이죠. 저는 제대로 된 실수. 실변. 예? 똥 쌌다는 저처럼, 얘기네. 그렇죠. 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 휠체어 타 있는 상태에서는 소변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잠들어 있을 때 소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낮잠을 잤을 때인데 그때 실금이 거의 뭐 홍수 나듯이. 네, 그래서 근데 홍수가 났지만 실금 조금만 세는 게 요 실금이. 그런가?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오줌 싸게죠. 축축한 느낌도 전혀 모르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 이제 다른 가족이 발견을 해서 그때 알게 됐는데 오줌 싸개 오줌 싸개가 된 거를 나중에 알아서 그때 기분이 그날 되게 며칠 동안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변을 했을 때는 그 오줌 싸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으면서 되게 우울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이제 지인들이 이제 척수장애인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훨씬 더 난감하대요. 일단 그날 계획된 일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집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그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콜택시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정말 눈치 보이고 냄새 때문에. 남들은 유통기한 좀 지나도 먹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대팔이 나면은 이제 밖에서나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최대한 조심하는 것 같아요. 물을 아예 안 마시는 장애인들도 많고요. 유산균도 실수로 잘못 먹으면 그게 너무 또 효과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먹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뭐 일단 제 실수 말고 다른 사람 얘긴데요. 네. 다른 사람이죠? 네. 아니 시각장애인들도 저 화장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지하철이 이 장운동을 촉진시켜줘요. 화장실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수서역에 가야만 화장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서역에 가서 안정적으로 화장실을 갈 것이냐, 아니면 동대 입구니까 뭐 약수나 옥수쯤에 내려서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물어봐서 화장실을 찾을 것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 빠른 화장실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막 굴리는데, 방금 나에게라고 하셨는데요. 또 이게 화장실을 가더라도 순간적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왼쪽이 남자일까 오른쪽이 남자일까, 이게 화장실이 지하철마다 달라요. 사람이 좀 있을 때는 여기 여자 화장실 이거 괜찮아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다 일을 해결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바깥에 여자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팡이를 들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 이걸
그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시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콘서트장, 스탠딩 공연장 이런 데 갔을 때 제 일행 팔을 잡고서 가야 되는데 좀 잡고 가는데 뭔가 팔을 잡는 거는 괜찮은데 잡았는데 뭔가 이렇게 물컹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저에게 그 신체적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런 공식적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미랄.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많은 비장애인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 휠체어 운전을 다들 너무 잘할 거라고 오해를 해요. 특히 이제 사람 많이 붐비는 지하철 탈 때 있잖아요. 잘 안 비켜줘요. 맞아요. 그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마트 갔을 때 그 무빙워크를 이제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아주머니가 앞에 계시길래 조심하세요. 저 휠체어 바퀴에 밟힐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고 왔는데 결국 밟았잖아요. 저는 운전 엄청 당연히 신경 썼겠죠. 제가 무슨 조금 더 이렇게 비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미안하면서도 내가 얘기라도 안 했으면 나도 좀 너무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저도 인정 못 하겠고 그 아주머니는 아주머니대로 밟혀서 아프니까 기분 나빠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영화를 보려고 이제 백화점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제가 분명히 줄 첫 번째인데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자꾸 먼저 타는 거야. 들어오세요. 공간이 없는데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걸 올려보내고 새치기 올려보내고 했더니 20분이 지나서 영화가 결국 지나가 버렸어. 이건 아니겠구나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오세요 하면은 진짜 앞으로 가요. 그러면은 딱 봐도 본인들도 못 들어오는 거 아니까 알아서 내리시고 그리고 원준쌤 같이 이제 좀 비켜주세요 지나갈게요 해도 안 비키면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착해. 네. 나 이러면 뭔지 알지? 네. 나 이러면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네. 그렇게 얘기하면 당황해하시죠. 네. 좀 약간 왜 그러지? 도망가야겠다 약간 이래서 네. 휠체어 이용자들이 먼저 우선 탈 수 있게 순서 우선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네. 비장애인 분들이 왜 휠체어가 먼저 타야 돼?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또 이제 할머니 분들이 앞에 계셨고 그 영무원 분이 저를 이제 도와주실 때 그분들한테 휠체어 이용자분 계시니까 먼저 탈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들 표정이 솔직히 별로 안 좋더라고요. 타고 나서 그 할머니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들리잖아요, 조금. 들리는데 이게 약간 그런 비슷한 소리인 거예요. 아니 사람도 많지도 않고 우리가 먼저 타도 아무 상관없는데 굳이 뭘 휠체어만 먼저 태우려고 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발표본 입장에서 사실 저희는 이제 서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름 비킨다고 비킨 거예요. 근데 얘가 기분이 나빠서 일부러 날 밟는구나. 서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니까 그죠. 이제 안전 문제니까 이왕 비켜줄 거 많이 비켜주시면 좋아요. 두 발짝 물러나 주세요. 정확히 말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비켜주세요 하면은 내 입장에서 특히나 저는 시각장애인인데 휠체어 장애인이 비켜달라고 하면 최대한 비키는데 저 자주 깔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굉장히 바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할머니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 같이 바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휠체어를 먼저 탑승시켰을 때는 두 분 다 타실 수 있고 그 대신 할머니가 먼저 타셨을 때 휠체어가 못 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다 같이 탈 수 있기 위해서는 휠체어 먼저 탑승시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그리고 보미님 같은 경우 영화관 밑에 엘리베이터에서는 머리에 영화표 그걸 딱 붙여가지고 나 몇 시 영화표다. 네, 한 2시간 더 빨리 나와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배려하고 근데 그 새치기는 정말 좀 별것 아닌데 기분 상하는 거니까 좀 우리가 선진국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선진 국민의 좀 모습을 갖추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바쁘다면은 말하면은 원주님 그렇죠. 제가 좀 너무 바쁜데 양해를 구하면 되는 네 거죠.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면은 다 오해가 풀리는 거라서. 근데 원주님 분명히 제가 더 바쁘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이긴 한데 그건 얘기를 일단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는 승진쌤의 모습을 보고 있네요. 사실 새치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 뛰어다니시거든요. 나이
딱 봐도 70, 80 되시는데 뛰어다니세요. 등산복 입고. 그 뛰어다니시는 체력으로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하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해요. 예. 그렇게 좀 건강한 삶을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치기 하시는 분들 요거 하려고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배우는 거잖아요. 차례를 지켜라. 네, 그래서 네. 저 새치기 하고 싶은 분들 많이 바쁘시면 새치기 하세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들에게는 엘리베이터라는 이 수단은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 선택의 폭이 넓으신 분들은 그분들한테 당연히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조금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사회로 이렇게 가는 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싶어요.